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고드렸던 컨텐츠 러너를 담다해 또 멋진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 모셔볼 텐데요. 인스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멋진 실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이롬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갔죠?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소개는 드렸지만 스스로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의 간단한 소개, 신상 이런 것까지 필요 없으니까 네. 러닝, 구력, PB, 어떠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런닝 이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리입니다. 저는 런닝은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고, 마라톤에 입문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풀 마라톤 기록은 3시간 26분이고 10km는 42분 00초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CS 러닝 크루 팀이랑 그리고 B크루인 러비 친구들과 뛰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 러닝 크루에서 이제 청파노나스라는 러닝 크루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4년 전부터 하셨다고 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굉장한 기록과 엄청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그리고 앰버서더도 네. 여러 브랜드 통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특정 브랜드들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고글 100%랑 그리고 이제 순토 2개 지금 앰버서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처음 뵈고 당연히 러너분들 뵐 때 워치 당연히 보잖아요. 워치가 저랑 똑같은 동그란 거야. 동글동글. 그래가지고 가민이나 그게 아닌데 순토 앰버서더시지 하면서 반가운 순토를 보게 됐는데, 참 순토 비운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분명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등산용 시계라는 이미지가 그쵸.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GPS 정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트레일러닝 입문해서 트레일러닝 뛰고 있는데 산에서도 바로바로 GPS가 잘 잡히고 기록이 잘 돼서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쓰는 것은 조금 홍보를 하자면 순토 나인피크 프로지만 현재 순토 레이스 여자 S 버전이 이런 사이즈로 이제 새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에 새로 출시가 되면 새로운 레이스 S 버전으로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40mm거든요. 40mm보다 좀 더 네. 작은 것 같아요. 38mm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손목이 좀 많이 가는 편인데도 여성 손목에도 너무 오버되지 않는 느낌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막간으로도 자신이 속한 곳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기 지금 티셔츠도 그렇지만 앤드루 레이스, 지금 러닝 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네이밍이죠. 전 마라토니아 현 앤드루 레이스 풀키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코치 프로그램, 너무나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딱딱한 얘기로 시작하기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겸 네. 분위기도 풀 겸 이상형 월드컵도 진행해 볼 텐데요. 슬쩍 보긴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대로 보진 못하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러너 입장에서 다양한 남성 러너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네. 남성 러너분의 복장 중에 2인치 쇼츠 혹은 타이즈, 하프 타이즈 둘 중에 이게 차라리 낫다 하는 거를 골라주신다면? 저는 타이즈를 고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2인치 쪽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트랙 같은 데 뛰다 보면 이제 쇼트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타이즈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뵐 수 있는데 2인치는 살짝 엉덩이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다가도 가끔 그런 볼륨감을
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 한번 옷으로 걸쳐져서 볼륨감이 보이는 것과 이렇게 살갗이 바로 보이는 것은 살짝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슈트보단 타이즈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인치는 너무 네. 하드코어하죠. 3인치는 오히려 3인치였으면 바로 3인치 골랐을 텐데 그렇죠. 2인치 실제로 보니까 진짜 짧더라고요. 진짜로. 사실 속옷이나 마찬가지죠. 네, 컬러 기능 속옷.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여성 러너의 시선을 궁금해했을 텐데 이건 뭐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이롱님 개인의 네. 의견인 것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성 러너분들 패션 굉장히 중시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착장에 대해 브랜드를 통일하는 것 혹은 색상을 통일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를 통일하는 게 조금 더 패션으로서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 브랜드도 제 이 질문에 네. 맹점이 있다면 상하이가 보통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특히 아디다스를 예로 든다면 아디다스는 아디 제로 라인으로 아예 쫙 이제 한 공통 라인이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사실 브랜드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본인의 기록추이에 대한 네. 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PB를 세우고 대신 입상을 못하는 것과 네. PB는 세우지 못하고 네. 대신 입상은 해서 상금을 타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원래는 네. 전자였는데요. 네. 네,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지금은 후자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제 혼자 막 열심히 PB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입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메이저 대회 위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나갔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살짝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아니면 좀 덜 유명한 대회 나가면 살짝 상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막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네네네. 이게 점점 이렇게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는 빈집털이 하죠. 네. 근데 지역권에서의 입상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빈집털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다른 대회 그분들께서 뭐 참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는 거지만 그 지역 소규모 안에서의 그 정도 기록이라는 건 팩트니까 네. 안 좋은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입상이라는 것에 대한 뭐 PB는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입상을 할 수 있는 타임이라는 것은 네. 이건 더 귀한 거니까. 그 운도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PB를 못 세운 조건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뭔가 더위라던가 몸 컨디션이라던가 혹은 일부러 하나의 메이저 대회를 정말 하나 포기함으로써 또 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 PB는 아니지만 그 시상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번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그런 타이밍이나 적절한 제 몸의 컨디션을 잘 맞춰서 한 번쯤은 이렇게 입상을 받아보고 싶네요. 아마 하반기에 제대로 된 대회 하나 선택하면은 바로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주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세 가지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트랙 러닝, 천변 러닝, 네. 공원 러닝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요즘에는 트랙 러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정도의 기량이 있으시려면 네. 그 정도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다 보니 네. 그런 것에 최적화된 건 아무래도 트랙인 것 같네요. 트랙이어서 한강을 원래는 좀 더 좋아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식의 느낌? 뭔가 리커버리의 느낌으로 러닝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강을 많이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기록 자체에 대한 욕심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트랙 러닝으로 뭐 인터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10km에 물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지만 이랬을 때 어떠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트랙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TT 한다고 트랙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개방감과 신나게 달릴 때의 그 땅의
조건.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트랙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도 네. 트랙을 뛰고 싶어도 네. 주변에 없어서 못 뛰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차량으로 아예 이동을 하셔서 트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의 왕복 3시간 조금 안 걸리게 2시간은 무조건 넘어요. 어머머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 정도로 열정을 쏟고 계신 멋진 이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을 질문인데요. 자, 킵초게와 조깅하면서 각종 노하우와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과 혹은 차은우와 조깅하면서 끝나고 치맥으로 회포를 푸는 것과 선택하신다면?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봤거든요. 네. 예시 질문을. 아하, 근데도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네. 차은우를 사실 킵초게 선수가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네, 제 몸이 그럼요. 얼마나 큰 드라마틱한 그런 게 네. 있겠습니까? 네. 사실 엄청난 영광이긴 하겠지만 네. 그 러닝으로서의 성취는 본인이 이루는 거고 네네. 멋진 분과의 진액은 특별한 네. 게 아니면 사실 힘든 거니까요. 어떡함? 난처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너무 지금 풀어졌는데 솔직히 이롬님과 제가 인터뷰를 계획하면서 이롬님께서 러닝에 생각보다 진심이신 걸 느꼈고 그 원인, 이유가 있다라고 대화하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힘든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닝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간략하게나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순간이 코로나였고, 너구나 조금 다 겪어보셨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의 기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라 보니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외향적인 저로서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극복하고자 그때 처음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뭐 20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정말 짧게라도 3km라도 나가서 뛰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순간을 극복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 코로나 때 러닝 크루에 처음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러닝 실력도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훈련하는 느낌보단 같이 친구들이랑 그때 뛰는 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정말 매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로나 순간을 좀 극복을 했고, 두 번째 취업 준비는 아무래도 조금 상황상 뭔가 요즘에 취업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래서 그때 작년 하반기 때 정말 사실 다 떨어졌어요. 정말 다 떨어지고 막 다들 10월 면접이 있고 이러면 10월, 11월이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서류부터 다 떨어져 버리니까 10월, 11월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9월에 엄청 바빴다가.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쉽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뭐 금전적인 문제도 조금 뭐 여유롭지 않다 보니 준비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를 좀 힘든 마음을 러닝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처음 풀인 JTBC 마라톤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뭔가 이거라도 정말 내가 제대로 해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감을 이렇게 하락된 내 자신감을 좀 이런 마라톤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때 처음 달려보는 거니까 사실 부상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면 절대 안 뛸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잊기 위해서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매일 나가고 뭐 어디서 막 정보 찾아서 주워 들어서 마일리지 200은 무조건 넘겨야 된대. 그래서 페이스도 잘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200 마일리지 채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11월에 JTBC 마라톤 비가 오는데도 이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그동안 이 취업 준비 실패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 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뛰었고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첫 풀에 감사하게도 3시간 26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그때 좀 다 뛰고 나서 좀 스스로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해냈다고 좀 이제 스스로 다독이고
그 힘을 조금 더 얻어서 이번 상반기에도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좋은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 스스로도 공감이 되는 건 저도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1순위 러닝 임무는 사실 다이어트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rom님과 같이 힘든 본인의 삶을 타파하고자 정신의 환기, 마음의 환기가 필요해서 한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뭐 자세히 지금 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얘기는 못 드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rom님의 절박함과 그거를 이겨내는 정신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대강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계적인 훈련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기록을 이거 성차별 발언이 아니라 남자여도 만들기 힘든 기록을 그렇게 달성하셨다는 게 얼마나 본인의 정신적인 극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훈련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주로 어떤 러닝을 하셨던 거죠? 그 당시 제가 앞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CS 러닝 크루 팀이 있어서 이제 그 CS 러닝 팀이 반포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매주 훈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때 인터벌도 해보고 뭐 5km TT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너가 이 정도 뭐 페이스가 나오니까 풀마라톤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조언도 많이 듣고 어떻게 풀마라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조금 덕분에 많이 배우고 들어서 거기서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크루분들이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또 계셨던 것 같고 요즘 보면은 막 진짜 친목만을 위해서 하는 크루 활동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신 곳에 또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빠져서 열심히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본인의 첫 마라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냥 그 크루에서의 어드바이스와 이런 게 있다고 했지만 본인도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당연히 하셨을 텐데 뭐 식단이나 부상 예방 관련돼서는 따로 했던 게 있으신가요? 우선 부상 예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뛰었어요. 그래서 뛰고 조금 심해진다 싶으면 좀 덜 뛰는 안 뛰지 않고 덜 뛰는 정도.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조언을 구하면 모든 러너는 모두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게 가늠 제 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픈 거 당연한 거래 하고 그냥 참고 뛰었던 것 같고 참고 그냥 부상은 그렇게 넘겼고 식단은 제가 원래도 후에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바디 프로필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좀 샐러드를 계속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서 마라톤 앞두고 나서는 조금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샐러드 더 챙겨 먹는 정도. 그래서 아침 샐러드, 점심 일반식, 저녁은 이제 가끔씩 일반식 뭐 샐러드 이렇게 섞어서 먹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지금 러닝 입문한 후에 다이어트로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러닝 자체가 재밌고 기록을 내고 싶어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깃발 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 경제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이게 단거리면 모르겠는데 풀마라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1km 더는 게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막말로 사람들 워치 무게도 중요하다. 뛰다 보면 신경 쓰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워치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제 몸무게도 분명히 그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오래 뛰면 부상 당할 위험이 아무래도 좀 크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좀 가장 많이 다쳤던 부분이 신스였는데 이제 좀 몸무게가 나가 있는 상태로
뭐 오버스트라이크 하고 하니까 거기서 신스가 바로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살도 조금 더 빼고 자세도 교정하고 하니까 현재는 부상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라톤이다 보니까 첫 풀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행 중에 물론 이제 비가 네. 오는 것까지 더해서 굉장한 네. 역경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역경이 있었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일단 비가 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첫 풀 마라톤 어떻게 보면 내 데뷔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또 주변 사람들 얼굴 보니까 근데 다들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래 뭐 비가 오면 어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비가 와 있는 거잖아요. 저만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처음 같이 이제 동네 이제 같이 뛰는 언니 오빠들 크루에서 속해서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언니 오빠들이 즐기자 규리야, 우리 그냥 일단 뛰면 PB야, 이 말이 엄청 큰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뛰면 PB, 안주하면 PB야, 이 생각으로 좀 그 비 오는 순간에 한 번을 힘든 걸 좀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진짜 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발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신발을 그냥 신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하프 마라톤 딱 한 번 뛰어봤던 신발을 신고 이제 뛰었는데 거기서 바로 발이 조금 한 하프 넘어가니까 바로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비도 오고 이러니까 이게 발이 안에서 불어서 또 거기서 좀 이게 다 엉키는 거예요, 발이. 안 아프던 족저도 아프고 발톱 앞에도 계속 막 눌리고 아이고. 또 이제 그 물집 잡히는 순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고 해서 진짜 막 중간에 딱 한 번 멈췄어요. 그 양말 다시 재정비하려고. 그래서 하프 넘어가니까 이게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멈춰서 양말 정비하고 다시 뛰고. 근데 이제 그때 진짜 그냥 멈출까 말까를 그 5km가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멈출까? 근데 이 멈추면 괜히 기록이 더 망가질 것 같고 정말 다시 못 뛸 것 같고 이 걱정과 두려움이 그 순간이 엄청 컸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5km 넘게 고민할 바에는 한번 멈춰서 하자 해서 다행히 멈춰서 잡고 나서는 잘 뛰었죠.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극복을 잘 넘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톱이 엄지발가락 2개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힘든 거 한번 넘기고 근데 진짜 그 발 한 번 불편한 거 빼고 이후부터는 정말 즐겼어요. 흔히 말하는 4점이 안 오신 거네요. 네네. 막 30km, 35km, 40km 다 한 번씩 고비가 온다. 특히 JTBC 마라톤은 이제 그 한 번 군자에서 어필이랑 맞아요. 그 천호대교 다리 그 2개가 온다 했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페이스가 빨라요. 그 정도로 그때부터 막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와, 막 그 어필 딱 오르고 나니까 이제 어필이 없다는 생각에 다 끝났어. 막 이런 생각에 막 신나서 막 내려가고. 네, 천호대교도 건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동구 송파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송파구 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야. 우리 집이야. 내가 익숙한 곳이야. 하니까 이게 거기서 더 신나서 거기서 막 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막 이런 생각으로 잘 넘기고 뛰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본인의 이렇게 마인드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인드로 아무리 극복하려 해도 육체가 안 받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굉장히 아까 체계적이지 않게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열심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즐겁게 완주를 하고 나서 좀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데 좀 어떤 감정에서 좀 이렇게 완주에 그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선 크게 2-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업 준비 힘든 기간 동안 정말 자존심,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갔었거든요. 뭔가 어떻게 말하면 내 가치가 없는 느낌도 들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풀마라톤을 딱 완주하니까 그에 스스로 딱 차 있는 느낌? 증명한 느낌? 내 스스로가 나 한다면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러니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인생도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마라톤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힘들지만 언젠간 느리더라도 계속 꾸준히 나아가면 완주선은 있고 완주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거기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마라톤을 통해서 작은 인생을 배운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울컥해서 울음이 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그냥 그 순수하게 열정을 불태웠던 3시간 26분이었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 자신과 마주해서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매 키로수마다가 있잖아요. 저는 그 순간이 다 기억나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저는 출발과 동시에 몰입했고, 이게 첫 풀 마라톤이니까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정말 준비를 다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포 구간에는 뭐 이 정도로 뛰어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뭐 딱 천호대교 지나고 나면 뭐 재미가 없대요. 거기가 일직선이고 넓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바닥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후기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막 다 막 생각하면서 엄청 뛰었거든요. 어필일 때도 남들 올라가는 거 어필 보지 말고 내 발밑만 봐서 어느 순간 올라가 있으면 끝날 거다.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입력을 했고, 실제로 뛰면서 그걸 다 기억했어요. 다 기억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매 지나는 키로수마다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얼굴 보고 받고, 그래서 그 정말 3시간 26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을 했다 보니까 조금 그게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온전히 몰입한 그 순간이. 그래서 거기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양극의 끝에 감정들의 조화가 폭발한 거네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제 말을 참가를 했지만, 그때 저는 실패를 했고 동마 때 이번 동마 때 제대로 이렇게 성취를 함에 있어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성취감과 그리고 내 이런 마라톤을 즐기는 감정의 복합적인 감정.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혹은 처음 10km나 하프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풀코스를 완주하지 못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까지 겪으신 것과 또 다른 엄청난 복받치는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좀 주된 감정선의 중심에 있는 건 취업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잘 풀리신 게 맞죠? 그 마지막 관문을 거쳐서 진짜 최종 입사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네. 우선 축하드리고 네. 러닝이 좀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많이요. 정말 100%, 120% 좋은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일단 현실적으로 체력이 가장 늘기 때문에 이제 취업 준비는 특히나 이제 체력 싸움이거든요. 이게 언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체력이 좋아야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당장 뭔가 오래 앉아서 서류도 쓰고 면접도 막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체력이 일단 가장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엄청 큰 매력, 그러니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뿐만 아니라 좀 이런 마음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건강함? 네, 마음의 건강함. 아무래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이게 뭐 많이 보면 무뎌진다고 하지만 무뎌지지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정말 많이 봤는데 탈락이라는 말을 보기 싫어서 서류의 앞에 살짝만 보면 딱 보이거든요. 이제 불합격이라는 말이. 그럼 이제 기하에 뭐 출중한 능력은 뭐 알았으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순간 안 봐요. 그냥 바로 꺼버리거든요. 어차피 뒤에 불합격 아니면 탈락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그 마라톤 전에는 그런 거 보면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다시 일어날 힘 안 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탈락 보는 순간 바로 운동화 들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막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어떤 점을 차라리 이렇게 했었으면 더 나았을까? 하면서 좀 최대한 그런 식으로 마음의 건강함?
하고 실제로 이번 상반기 때 운이 좋게 최종 면접을 2번이나 가게 됐는데 최종 면접 그 2날 전날 다 러닝을 했어요. 막 주변 친구들이 너무 그러면 힘 빼는 거 아니냐, 면접 뭐 질문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내 마음 컨트롤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전날에 그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청파로너스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취소 안 하고 그대로 다 이행하고 오히려 후배들한테 저 내일 최종 면접 보러 가요, 응원해주세요, 그냥 웃으면서 그날 잘 넘기고 덕분에 그때 최종 면접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둘 다 이제 합격을 했고 한 기업을 이제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정말 최종 관문인 걸 마무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단순 플라시보 효과, 막 러닝해서 막 뭐 이러겠지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과학적으로 러닝이 도움이 된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닝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 제가 호르몬이나 네.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달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의 건강과 심리적인 작용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rom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단순 비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뒷받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수한 포지션이라면 특수한 건 사실 한국 러닝판에서의 성비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느낀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뭐 거꾸로 좋았던 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편함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편한 건 화장실 줄이 맞네. 네, 보통 휴게소는 다 여성이 더 길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마라톤, 특히나 메이저 대회가 아닌 마라톤을 가면 여자 줄이 훨씬 적더라고요. 이런. 그걸 느꼈던 게 특히 그 DMZ 네네네. 철원 가서 뛰는 마라톤을 갔는데 남성 줄은 진짜 이만큼 있는데 여성 줄이 그냥 여자는 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여자가 마라톤 선수가 확실히 적구나 하면서 살짝 더 커지기 전에 살짝 장점이라면 장점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메이저 대회는 남녀 이제 참가 비율까지도 네. 막 연령, 뭐 성별 이런 것도 내는데 네. 최근에 봤던 뭐 서아마 성별만 봐더라도 네. 8대2 이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요? 대회 참가 비중이 특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냥 건강과 취미 정도로 하는 것이 대회에는 욕심 없어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성분들에게 러닝을 추천하는 뭐 멘트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살 빼는데 좋습니다. 저도 러닝 시작하고 사실 6kg가 빠진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즐겁게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뭐 더 살을 더 열심히 빼야지 했던 건 아니었는데 6kg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성 새로운 러너들에게 추천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사실 제가 주변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러닝을 추천하는 게 정말 사실 여자분들이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막 좀 많이 실제로 빈혈이 있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뭔가 체력적으로도 엄청 잘 안 돼서 더 큰 걸 할 수 있는데도 더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항상 러닝이 적어도 아니더라도 뭐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항상 운동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나 대학생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러닝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게 가장 덜 부담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러닝을 입문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러닝화 뭐 싸진 않죠. 15만 원, 30만 원 사이에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 사면 뛸 수 있으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네. 이게 비약이 요즘 많이 되는 게 누가 러닝 돈 안 든댔어 이 멘트인데 솔직히 그거는 네. 장비를 그 정도의 깊게 관여되는 영역으로 다른 취미 생활이랑 비교한다? 비교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바로 옆 동네 자전거만 보더라도 레이싱 수트가 위아래 합치면 돈백 되고요. 거기에 라이딩용 신발 따로 사야 되죠.
가장 큰 자전거 자전거가, 부비죠. 네, 그게, 자전거 제가 또 최근에 라이딩 하시는 분 만나서 최소가 1000이라니까. 네, 맞아요. 물론 정말 저렴하게 하면 500까지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안 쳐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비약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운동복 아니면 레깅스 거기에 신발 10만 원, 15만 원짜리 해도 충분하니까. 저도 트레이닝 하는 대부분 10만 원 정도.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주변에 돈 안 든댔어 라는 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마라톤에 집중하면서 더불어서 앰버서더 활동들 여러 곳을 하게 되셨는데, 거기에서 뭐 가장 좀 좋은 기억을 가진 브랜드가 어디 쪽이시죠? 아무래도 제 첫 앰버서더인 여기 100% 고글이 저한테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 좀 어떻게 보면은 고글은 제가 대학생 입장에선 조금 사치품인 느낌이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면 당장 런닝화 하나도 못 사는 한국에 뭐 옷도 사실 그냥 런닝복이 아닌 정말 운동복, 헬스복 이런 거 그냥 입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입고 런닝화 하다 보니까 고글을 잘 쓸 일이 없었는데, 근데 정말 운이 좋게 100%를 처음 접하게 되고 처음 이제 쓰고 나서 열심히 사진을 막 올렸죠. 왜냐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잘 막 이 햇빛 막 가리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멋있어서.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고글을 쓰고 뛰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뭔가 거기서도 더 뭔가 더 잘 뛰고 싶다. 내가 이 고글에 멋있는 나의 런닝 모습을 담고 싶다. 그에 걸맞는 실력이 되고 싶다 하면서 조금 자극제가 됐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지금 이 100%가 올폴기어라는 한 이제 회사 컴퍼니에서 네. 다 이제 CL라던가 이런 순투라던가 이제 한 번에 하는 그런 이제 컴퍼니다 보니까 이 100%를 시작으로 순투 앰버서더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CL 최근에 이제 촬영도 옷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많은 관심과 이런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애정을 받았던 곳이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첫 단추였군요. 네. 저도 앰버서더 활동은 전혀 안 하지만 네. 없지만 이렇게 인터뷰 컨텐츠에서 첫 단추 영준님을 만나뵈서 이렇게 이롱님 같은 멋진 분들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좀 욕심나는 앰버서더 활동이나 좀 어떤 컨택이 되었으면 하는 브랜드는 또 따로 있으신가요? 뭔가 아직은 막 그렇게 한 곳에 뭐 꼭 받고 싶다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냥 열심히 또 제가 뛰는 모습 뭐 보여드리다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다양하게 보여드리다 보면 좋은 곳에서 또 뭐 컨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엔 질문이 없는데 네. 본인의 러닝 용품에 있어서의 가장 최애 브랜드, 최애 브랜드요? 네, 신발이나 어패를 다 포함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딱 하나 짚기 어려우시군요. 네, 좀 그래도 가장 최애 브랜드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제가 마라토니아 특히 이제 언더아머 엘리트 팀에 속해 있어서 네, 언더아머에서 이제 좀 많은 애정을 받고 이래서 당연하게 애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언더아머 엘리트 팀이 이제 대구 마라톤으로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언더아머를 말하는 게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홍보인데 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큰 쪽으로 치우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괜찮습니다. 뭐 본인의 경험에 바탕된 네. 그런 경험이고, 아무리 그쪽에서 애정을 줬다 하더라도 그게 별로였다 한다면은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본인의 만족도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더아머 좋아요. 옷, 런닝화도 요즘에 잘 나와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 러너들에게, 특히 한국 러너들에게 미지의 브랜드지만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러닝 외의 운동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네. 런닝에도 사용해 주세요. 제가 네. 용품 리뷰를 함에 있어서 네. 좀 도전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하기엔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검증이 있는 단계의 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크면 도전을 해서 이 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언더 말씀드리면 네. 정말 러닝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교류하는 시청자분의 언더아머 팬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 기브앤레이스 네. 부산 관현대교 네. 언더아머 이제 네, 협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어본 러닝화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롬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다양한 스포츠를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스노우보딩, 트레일 러닝, 그리고 바디 프로필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노우보딩에 대한 뭐 시작한 계기와 왜 빠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노우보드는 우선 저는 대학교 동아리. 되게 다양한 동아리를 활동을 하셨네요. 네. 대학교 동아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 사실 그렇게 큰 뭔가 다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첫 동아리예요. 제 첫 동아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마지막 동아리. 처음이자 마지막 동아리였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처음 스노우보드를 나가게 되면서 대학교 친구들과도 엄청 좋은 인연을 많이 맺게 되었고 실제로 제 졸업식 날에도 전 다 제 스노우보드 동아리 친구들만 다 불렀어요. 불러서 그 친구들이 엄청 많이 축하해주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이제 끝나고 같이 밥 먹고 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고 한 거의 러닝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가지고 거기도 한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노우보드도.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뭐 거기에서 어떠한 지금 마라톤처럼 네. 하나의 큰 대회나 이런 건 사실 참여하는 그런 게 또 아닌 스포츠다 보니까요. 네네. 그렇게 즐김에 있어서 지속할 수 있었던 뭐 본인의 요령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뭔가 스노우보드는 러닝이랑 정말 다른 운동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러닝은 그런 시간초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네. 내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고. 근데 스노우보드는 전혀 아니거든요. 뭐 시간이 있는 싸움도 아니고 뭘 더 어떻게 타야겠다라는 것도 사실 너무나 주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초급, 중급, 상급, 뭐 고급까지 타고 나면 탈 수는 있어요. 다 탈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면 좀 더 어떻게 예쁘게 타냐, 멋있게 타냐. 네. 그래서 더 자세 예쁘게 타고 더 멋있게 타고 하는데 그게 좀 되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 주관적인 만큼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이랑 욕심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더 매력적인 느낌? 뭔가 정답이 없는 게 스노보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잘 타시는 분들의 팁들이나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자세에 대해서 그래도 더 내가 뭐 이 부분을 더 멋있게 이렇게 팔을 쓴다던가 하체를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다르고 그거를 스스로 연구하는 방금 이거 나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이걸 계속 연습해보자. 어떻게 보면 스노보드도 되게 바보 같은 운동 같아요. 한 자세를 위해서 막 그 리프트를 다 30분 넘게 계속 타고 계속 그 자세만 연습하고 그런 점에서 또 러닝이랑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게요. 러닝은 뭐랄까 진짜 지속함에 있어서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답이 사실 있는 쪽에 가까운 스포츠인데 좀 아티스틱한 쪽에 가까운 게 스노우보딩 쪽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창의력과 도전 정식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레일 러닝. 트레일 러닝은 따져보면 사실 러닝과 굉장히 좀 맥락이 비슷하고 실제로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또 어쩌다 시작하셨고 트레일 러닝의 매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트레일 러닝은 아무래도 조금 마라토너라면 금방 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맞닿아 있기도 하고
트레일 러닝 말 자체로 뒤에 러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을 뛰는 행위인. 그래서 저도 입문을 하게 된 게 사실 여름에는 너무 뛰기 힘들잖아요. 덥고 로드는 특히나 더 있고 전 작년에 JTBC 마라톤 연습하겠다고 트랙을 20km를 아침에 뛴 적이 있는데 정말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도망갔던 게 남산으로 도망가서 그 나무 밑에서 뛰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레일 러닝을 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트레일 러닝 뛰시는 분들도 남산에 와서 많이 훈련하셔서 같이 트레일 러닝 얘기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스카이레이스, 몬탄고트 스카이레이스 24년도 거를 처음 이제 입문했죠. 트레일 러닝을. 근데 확실히 한번 뛰고 나니까 로드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산 속에서 뛰는 그 느낌? 네. 등산에 빠지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환경을 느끼면서 네. 쾌청하고 개방감 느끼면서 하지만 또 이제 러닝과 또 결이 다른 힘듦. 그렇죠. 거기는 어필의 싸움과 다운힐의 싸움. 그런 매력을 병행하면 확실히 기량 향상에 각각의 영향을 주겠어요. 네, 뭔가 트레일 러닝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단 이제 주변에 남산 뛰고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동네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산 뛰러 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필이 강해지더라고요. 어필 훈련을 지금 따로 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메꿔 가시는 게 분명히 올 하반기에 엄청난 기록을 기대하게 되게 만드네요. 저도 해야 되는데 어필 훈련을 저도 맘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제가 접근성이 사실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목행 활동을 제가 따로 하는 게 없어서 더 계기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트레일 러닝도 꼭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가면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사진 하나가 있죠. 바디 프로필을 또 촬영을 하셨는데 왜 찍고자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셔서 찍게 되셨는지. 뭔가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계기는 러닝 덕분이었어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러닝을 통해서 6kg를 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없지만 좀 웃기지만 마른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살을 엄청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살이 6kg가 빠진 게 너무 스스로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근데 또 좀 안 좋은 점으로 너무 러닝으로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이게 살을 빼다 보니까 좀 근육량도 확 떨어졌더라고요. 인바디 재면은 이제 표준 미만이 나올 정도였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거 러닝만 하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헬스를 시작하게 됐고 헬스를 하다 보니까 좀 웃길 수 있지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헬스가. 러닝 맨날 밖에 나가서 한강 가서 뛰고 언니 오빠들이랑 막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뛰고 이러다가 정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헬스를 하고 싶긴 하고 해야 하긴 하니까 했던 게 일단 결제부터 하자. 선결제. 이제 미래에 내가 해주겠지. 해서 원래도 이제 몸을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살을 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근육을 만들어서 빼야지 이런 느낌보단 그냥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 몸을 남겨두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 PT 선생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된다. 헬스는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건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100일을 딱 잡고 100일 후에 제 생일이 10월 달인데 일부러 그쯤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두고 제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을 줘보자 하고 이제 바디 프로필을 했죠. 근데 사실 100일 기간도 저도 이제 바프를 저는 런닝 이전에 저도 바프를 준비해본 입장에서 100일도 짧거든요. 맞아요. 짧아요. 해보니까 짧더라고요.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하셨음에도 그래도 나름 굉장히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로 인해서 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또 좋은 점이 있으셨나요? 뭔가
바디 프로필은 사실 뭐 찍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게 된 계기가 근육을 키우고 멋있는 몸을 만들면 너무 좋지만 바디 프로필을 왜 찍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찍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쁜 몸을 만들고 찍겠다라는 걸로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살을 빼는 행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혹하게. 아하. 그래서 막 그 당시 하루 섭취량 1100칼로리로 제한을 하고 저는 뭐 그 얘기를 했어요. 바디 프로필 끝나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샐러드를. 아하. 그것도 양을 항상 정해놓고 하니까 아보카도 먹고 싶어, 옥수수 먹고 싶어, 우유 저지방 말고 그냥 일반 우유 먹고 싶어. 그냥 이런 정말 사소한 욕심들을 다 뺏어갔거든요. 정말. 그걸 하고 싶다는 그 뒤틀린 욕심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고 또 휘말렸고 근데 사진 보면 예쁘긴 한데 그 하루의 사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회도 아니고 개인의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건강을 해치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처음 느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뭔가 만약에 또 바디 프로필 도전을 한다면 마른 것보단 정말 내 몸을 사랑하고 근육을 정말 좀 채워보는 건강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려면은 그 지금 러닝을 꾸준히 네. 하시는 것처럼 근력 운동도 네. 그렇게 꾸준히 버릇처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으실 테니까 네. 언젠가의 꿈으로 네.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남겨보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찍어본 입장에서. 자, 이제 어느덧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네. 드릴 말씀들이 있겠죠. 이제 그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에 얻은 보람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좀 웃기지만 그냥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진짜 마라톤 누가 뛰지?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송파구 살다 보면 매년 그런 동아 마라톤이든 JTBC 마라톤이든 집 앞을 항상 마라톤을 사람들이 뛰어가는 걸 봤어요. 매 일요일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왜 저럴까? 살짝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도전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거기서 오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서 뭔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시각도 갖게 되고 마음도 더 넓게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어떤 게 굳이 러닝이든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뭐 스포츠에서 도전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전을 해봤으면 좀 깊게 파봐라 라는 말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제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한번 저는 빠지면 다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라톤이든 아니면 이제 스노우보드든 헬스든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다른 거 다 물론 신경도 어느 정도 써야겠지만 정말 이 하나를 올인하고 집중하고 내가 이걸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다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깊게 흠뻑 빠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러너와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 말을 했다면은 지금은 딱 이롬님 나이대에 네. 그럼 비슷한 고충을 겪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분들을 위해 한마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내가 뭔가를 하나를 얻겠다고 더 큰
그러니까 하나를 더 도전하는 게 힘이 붙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막 더 큰 것에 뭔가 욕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라톤처럼 느리더라도 조금씩 간다면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에게 스스로하는 말과 동시에 지금 같이 이런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뛰고 있을 친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본인의 진짜 찐 경험을 통해서 계속 가슴에 새겼을 법한 말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면서 거기 안에서 본인의 성장을 이렇게 도모하시면서 노력해 오신 이롬님께서 단순 보여지는 멋진 기록, 그냥 잘 뛰는 여자 러너, 다양한 운동하는 사람, 이것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예, 이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러너분들과 청년분들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든 것이 있겠고 그것이 운동이 됐든 사회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의 힘듦이 됐든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 이롬님처럼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분들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오였고 저는 이롬의 김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